빌라와 사건의 마지막 편입니다. 빌라왕 사건과 이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편의 단순 계산으로 이 투자를 접는 게 맞을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답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시장 논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 시장이 코로나라든가 전쟁, 실물 경제 영향, 인구 감소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약간 비논리적인 시장이 된 거예요. 안정시장 및 논리시장이 다시 오게 되면 금리 대비 약 2%의 수익률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주택시장에 투자를 할까요? 거의 모두가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겠죠. 이런 일은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겁니다. 머니는 네버 슬리프 하니까요. 그래서 대출금리는 2%에서 3% 중반, 저가 주택시장은 5.5%에서 8%대의 수익률을 항상 고수하고 있고, 고수하려 합니다. 그리고 묘한 일은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함께 동반 상승 및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저가 주택시장은 이 영향을 상당히 덜 받는다는 겁니다. 즉, 저가주택의 월세는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의해 투자를 접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이것은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성립됩니다. 충격파에 의해서 사라진 전체 자본시장의 상쇄분이 다시 본전 찾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뭘 투자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자율은 하락하고, 은행에 넣어놓은 돈을 다시 되찾을 시점이 오겠죠. 그 은행에서 되찾은 돈을 다시 다른 곳으로 투자하려고 할 때, 시장은 가만히 여러분의 돈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시장의 리더들이 그런 돈의 흐름을 모르고 있을까요? 먼저 시장의 흐름을 읽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주택시장에 늦게 진입해서 피본 일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피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돈을 벌었다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셨겠죠. 돈을 번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락 시점을 미리 대비하여 하락전에 빠졌다는 것이고, 피본 분들의 공통점은 상승 후 집값 상단에 가까이 왔을 때 매스컴 보도와 함께 같이 편입했다는 거죠. 지금 시장도 같습니다. 과거 2018년에서 2019년에 진입해서 2021년에 팔고 빠져나온 분들만 돈을 벌었죠. 그리고 돈을 번 거의 대부분이 다주택자였습니다. 결론은 치고 빠지기가 쉬웠던 사람들이겠죠. 즉, 아직은 주택을 자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리더인 시장에서 그들이 빠짐과 동시 하락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접어야 할 이유로 첫 번째로 손꼽았던 이자율이 하락하고, 그리고 주택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아 모두가 뛰어들기 전에 여러분이 가져야 할, 아니면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시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중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매수 대상지를 알아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시기 전후, 즉 2018년 이전 매수 대상지의 매매가와 월세 시세, 현재 시세에 대해 파악하고, 이자율 상승이 멈추는 순간부터 1개월에서 3개월 후 계약해야겠죠. 그 후에는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자율이나 환율, 물가 등이 춤추고 있으니 아직은 아니고요. 매매 후 바로 전월세자를 드리기 시작하고, 계약은 2년에서 3년 길면 5년입니다. 그리고 팔게 되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조절하되 절대 8년을 넘기진 말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해소가 안 된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자면, 그리고 만약 이 투자로 은행 융자를 갚거나 혹은 집을 세 채를 보유하게 된다면 그 수익은 어떻게 될까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수익만큼이나 위험은 뭐든 따라가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고
금리가 떨어진다면 이자율은 현재보다 더 하락하고 투자 위험은 회피되며 여러분들은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될 때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이 소액주택 투자로 많은 고민들이 사라지고 수익은 생기는 모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세 채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비추드립니다. 세 채 이상을 가질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파트나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계속 주택시장에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의 논리에 어긋나면 반드시 그에 따른 큰 타격을 같이 입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겠죠. 그리고 저도 투자할 의향이 있고 심도 있게 고민 중입니다. 다만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은 제가 사는 집이 약 25년 정도 된 오래된 아파트라서요. 이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주거를 옮기느냐에 아주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투자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 중 마지막 한 가지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세입자가 월세를 갑자기 내지 않게 되면 매달 수익을 바라고 투자를 시작하였는데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면 세입자도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게 될 때 연체이자까지도 차감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신경을 좀 더 써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월세를 끝까지 못 받을 확률은 비교적 적습니다. 세입자가 신불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거의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래도 시간상 혹은 법률상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 비용으로 수익률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에 진입하려 하는 분들이 마지막에는 이런 부분의 검토에 있어 곤란함을 겪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이나 신경 쓰기 싫어하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남이 못하는 것. 그러나 분명 수익이 발생하는 그 지점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성공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특히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은 어디에 어떤 상품을 투자하든지 수반되는 노력과 위험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찌 보면 낮은 투자 금액과 약간의 노력 혹은 눈치 작전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처입니다. 낮은 투자 금액이니 상대적으로 수익도 낮아 진입하려는 큰 손도 적은 편이죠. 이 투자 어떤가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하십니까? 이 투자를 결정하시지 않으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에 가치 없다고 덮어놓아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투자들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여늘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다는 걸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상가 투자를 결심하지 않으셔도 창업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도 반드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물며 아파트를 보시더라도 입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할 겁니다. 특히 현금 조달액이 약 2억 원 이상이 준비되시는 분들 중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